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이콘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맨날 무거운 얘기만 하다가 좀 굉장히 지난번에 흥미로운 얘기를 해봤는데요. 바로 화웨이의 공주 멍완조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화웨이와 이 중국통신 간의 어떤 이 느낌도 이해를 했고요. 오늘 그럼 중요한 어떤 대가로 미국이 과연 이 멍완조를 풀어줬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게 핵심이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웨이를 왜 제재했냐 그러면 바로 5G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놀랍게도 5G 세계 1등은 화웨이였어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통신 장비 회사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루스턴 테크놀로지, AT&T 뭐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이거 다 이제 돈 안 된다고 없애버린 거죠.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반도체하고 이제 통신 장비예요. 네. 근데 미국은 그게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통신 장비 5G의 세계 1등이 화웨이다 보니까 이건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잡아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미국의 과제죠. 네. 거기에 이제 멍완조가 걸렸던 것이고. 그래서 뭐 화웨이를 어떻게 이제 했냐고 그러면 심장을 빼버린 거예요. 사람이 심장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이 핸드폰이 울고 있죠. 네. 거기서 심장이 빠졌는데 이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먼저 ZTE에 대해서 제재를 했어요. 트럼프가. 네. ZTE에 대해서 반도체 뭐 미국 기술 하나도 못 쓴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에서는 ZTE 제품 못 쓴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린 이 화웨이에 대해서 똑같은 조치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화웨이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들어가면서 바로 미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5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 5세대에서는 이게 지금 과거에 보시면 1세대 때는 AT&T나 모토로라가 1등이었고 2세대 때는 이제 에릭슨하고 노키아가 시장을 주도했고 네. 3세대 때는 이제 퀄컴이라든지 뭐 이랬는데 지금 4세대, 5세대에 들어와서 놀랍게도 화웨이가 세계를 쥐고 흔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통신 장비나 핸드폰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반도체 통조림이에요. 핸드폰 이거 뜯어보면 안에 뭐 들었을까요? 칩들이 시퍼런 판에 그냥 칩만 들어있는 거예요. 패널 하나 껴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칩을 이걸 이제 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면 팍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웨이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데 미국이 첫 번째 한 것은 이게 반도체를 스톱시켜라. 그 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OS, 안드로이드니 뭐 이런 것들 못해. 그리고 이제 통신용 칩 이거 못 팔아.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는 거, 이제 이 자기네가 필요한 반도체 설계를 하려면은 ARM이라고 하는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써야 돼요. 네. 이것도 못 써.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화웨이가 그 반도체를 자유롭게 구했을 때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1등, 애플이 2등, 화웨이가 3등이었고 2020년 4, 4분기까지는 애플을 제치고 화웨이가 2등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이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통신용 칩을 스톱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화웨이는 바로 점유율이 확 떨어졌고 2021년에 들어서는 지금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어요. 그럴 정도로 미국이 센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점유율은 뭐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화웨이를 제재했다가 인지를 풀어줬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 런전베이의 장녀를 3년 동안 구속했다가 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외교적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할 것인데 그 풀어주는 건 바보짓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바이든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바이든 말고 장사꾼 바이든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이든이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실리를 철저히 챙기는 비즈니스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보다 한 수 위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화웨이를 풀어주면서 중국은 중국은 명분을 챙기고 이 미국은 실리를 확 챙겨버린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걸 풀어주는 대신에
중국은 그 사이에 최근 2년 동안 트럼프가 요구를 해가지고 2천억 불의 물건을 이 미국에서 더 사주는 걸로 했어요. 근데 트럼프 떨어졌고 코로나19 터지면서 이 중국이 그걸 뭉갠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 이번에 이거 풀어주지만 너 그 사이에 안 샀던 거 다 사야 돼.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멍만조의 기한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네. 그건 적어도 1,000억 불 이상의 500억 불 이상의 이 대가를 치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면 이게 대가처럼 너무 보이니까 그렇죠. 바로는 안 나오지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그런 협상에 대한 진행, 이행을 굉장히 이제 할 수 있다, 후속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걸 안 해줬으면 몽환적으로 못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네. 그건 조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하웨이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반도체 문제 때문에 통신을 완전히 접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주 재미난 하웨이 전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US 테크 프리. 그래서 난리완이라고 하는 이제 공산당이 그 후퇴해 가지고 갖는 오지에 먹을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난리완이라는 지역에서 군인들이 이 괭이를 들고서 이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농작물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도 먹고 다른 부대까지 공급해주는 이런 일을 벌였고, 그 다음에 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것, 하웨이는 뭘 생각하냐면 이 공산당의 난리완하고 타산에서 일어섰던 그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바로 기술 국산화입니다. 그래서 US 테크 프리. 네. 미국 기술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반도체. 네. 지금 왼쪽에 보시면 기린이라고 이름 써놨는데 이게 바로 하웨이가 설계 디자인한 반도체 칩입니다. 통신용 칩인데요. 아주 성능이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설계는 할 수 있지만 대량으로 만들어줄 반도체 회사가 없어요. 아, 미국에 TSMC 브로킹이 걸렸기 같은.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한 이제 하웨이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첨단 기술을 지난번에 우리가 육국방사하고 그 우주선 발사 얘기를 계속했고 그 핵 개발을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인재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뭐 천인계획, 만인계획 얘기를 그렇죠. 하셨었죠. 그 천인 계획을 지금 런정페이가 뺏긴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했던 것을 이 기업 차원에서 이어받아서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네. 런정페이 아이디어는 그 모방이지만 창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천재 소년을 뽑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에 있는 노벨상급의 1,000명의 이제 전문가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면 런정페이는 천재 소년 계획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네. 천인 계획은 이제 미국이 브로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못 빼가는 거죠. 네. 근데 런정페이는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 자기네 내부적으로 2019년에 6월 20일 날 통지를 보내요. 지금 전 세계에서 20-30명의 천재 소년을 뽑겠다. 2019년에.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천재 소년을 200에서 300명 가까이 이거 뽑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술 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하웨이도 천인 계획의 이 일환으로 거기에 아주 유능한 미국의 이 교수를 하나 유치를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장쇼청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 스탠포드의 교수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학교죠. 근데 이 사람이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중국에서요? 아니요. 스탠포드? 미국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요 사람이 자살하는 시간하고 멍완조가 구속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랬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학교지만 미국에서 양자통신, 양자역학에서 노벨상급의 네. 이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벨상에 노미네이션이 될 정도까지도 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하웨이하고 그 기술에 대해서 밀접한 상관성이 있고 천인계획의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런정페이가 뭐 정말로 여러 가지 지원을 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그
멍완조가 구속되는 그 즈음에 이제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공식적인 얘기는 우울증이 있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 정부 이런 쪽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간첩 행위를 한 거 아니냐. 불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인객이 안 되는데 이 지금 이제 런성대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전쟁에 쓰기려고 그러면 이 비행기를 하나가 2차 대전 때 총알 많이 맞은 비행기를 하나 갖다 놓고 자기는 지금 이런 신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지만 영웅은 항상 돌아온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뻥을 좀 쳤고 그래서 뭘 했냐 그러면요. 천재 소년 계획을 했는데 이 천재 소년 계획은 어떤 거냐 그러면 2019년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8명의 박사들을 바로 스카웃을 해요. 네. 이 8명의 박사들의 연봉이 얼마냐면 100만 위안에서부터 200만 위안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돈으로 쳤을 때 1억 7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박사 금방 졸업한 신출내기 신입사원한테 이게 1억 4천에서 1억 6천 정도? 네. 그리고 이제 3억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로 쳤을 때 우리 소득이 3만 2천 달러고 중국이 10,000달러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대략 신입사원 한 사람한테 5억에서 10억의 연봉을 준 거죠. 네.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인공지능, 뭐 이제 소프트웨어, 그 IoT, 무선 네트워크, 빅데이터, 컴퓨터 알고리즘, 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기술에서 박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 그러면 이 세계적인 논문 수준, SCI급 논문에 여기에 반드시 SCI나 IEEE 정도 되는 세계적인 논문에 그게 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젊은 친구들이지만 세계 정상급의 이제 이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연봉 10억씩 주고도 데려오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야 미국의 기술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는 어디선가 베낀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넘치는 친구들, 이 친구들 데려가 와서 천재 소년들을 데려와서 새로운 작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이 하웨이의 전략인데 그게 바로 천재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분야에서 오래 있는 실력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수준은 높지만 신선한 그렇습니다.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걸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2019년에 스카우트한 사람들 98명을 보면요. 네. 중국 그 과학대학, 커지다시아 유명한 데가 북경대학, 저장대학, 청와대학, 국경대학이 있는데 네. 가장 많은 3명이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화중, 커지다, 화중과학기술대학이 3명이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 사람. 근데 왜 이제 화중과학기술대학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요게 이제 관심사고 또 이 사람들이 연봉을 제일 많이 받아요. 200만 위안. 이 3억 6천만 원씩을 받아요. 네. 근데 요것도 아주 재미난 게 지금 여기에 보시는 사진들이 바로 이 화중커지대학을 나온 4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얼굴을 보면 뭐 아주 동안이죠, 뭐. 네. 어린 친구들. 그렇죠. 네. 이런 친구들이 10억씩 받고서 네. 회사에 들어왔는데 요 사람들의 선배들을 보면 요게 지금 화중 커지다시의 정문이고요. 보시면 이 하웨이에 여기에 화중 커지다시 화중과학기술대학 출신들이 많아요. 지금 중국은 뭐 회장이 원래 한 명이 되지만 하웨이는 아주 특이한 게 회장이 3명이 있어요. 아, 3두 체제네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6개월마다 한 번씩인가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는 네.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주 특이한 쪽이 이 회장이 3명 중에 있는데 런정베이메고 그 중에서 2명이 화중 커지다시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그 하웨이의 장녀 이 멍완조도 화중 커지다시를 나왔어요. 예. 그래서 화중 커지다시에 나온 이제 임원들이 많은 거죠. 학연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나 이 화중 커지다시가 기술 쪽에서는 이거 무지하게 셉니다. 실력이 있는 대학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앞으로 뭘 하냐 그러는데 앞으로 반도체를 개발한 우리가 그 이국방사 때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을 원자폭탄 개발하는 것, 인공위성 개발하는 것 같은 스탠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고 그러면 바로 실리콘 베이스가 아닌 SiC, 실리콘 카바이드나 GaN,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 새로운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주로 들어가는 새로운 전력용 반도체 여기다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래서 하웨이는 핸드폰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는 자동차로 가는 거죠. 아, 예. 그런 뉴스도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그렇습니다. 그 네. 자동차가 물론 배터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컨트롤하는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통신용. 어쨌든 반도체로. 뭐 스마트폰이 스마트카가 되는 거니까 잘 그렇습니다. 만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이제는 이제 US 테크 프리 그리고 하웨이는 이제 US 테크 프리 세미컨덕터 이거를 이제 하려고 목숨을 걸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의 결론을 좀 얘기 드리면 바이든 정치인 바이든이 아니라 장사꾼 바이든은 왜 하웨이 공주 먼완조를 풀어줬냐면 바로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보면 바이든이 이번에 당선됐을 때 기부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뭐 거의 트럼프의 2배 가까운.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네. 나중에 뭔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서 기부금 제일 많이 받았냐면 금융 월스트리트에서 22%, IT 실리콘밸리에서 11%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 메디컬, 의료 이런데 크게 봤을 때 월스트리트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이거 다 받은 겁니다. 월가가 베팅을 했군요. 월가하고 네. 실리콘밸리가.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민주당의 그 기부금하고 공화당 기부금을 보면 금융업이 2배 이상 질렀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영수증 청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하고의 중국의 앞으로 전쟁은 이걸 놓고 보면 바이든은 뭐를 협박할 거냐. 그래서 지난 트럼프 정부 때 보면 트럼프는 테크에 관한 정책을 낸 적도 없고 이게 중국하고 그거 별로 논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돈 낸 사람이 전부 다가 올드 이코노미, 방산, 네. 석유, 뭐 자동차, 네. 농업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 게 무역 전쟁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바이든은 다르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달라요. 네. 그래서 미중의 전쟁은 이제는 이 기부금 순서를 놓고 보면 금융하고 기술 전쟁이다. 아, 양상이 바뀐다. 완전히 바뀌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바이든은 트럼프의 유산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러면 바로 미국한테 약속했던 이 1단계 무역 합의 2천억 불 사라는 거 요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요걸 사줘야 된다. 풀어주는 대가로. 그리고 너 그거 갖고 선전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보면 지금 농산품, 완제품, 에너지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이 완제품은 목표 대비해서 한 170, 80% 갔고 농산물도 거의 한 100% 갔는데 에너지가 지금 60%밖에 안 돼요. 네. 이게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중국이 사줘야 되는 것이 보면 2,420억 불 사줘야 돼요. 근데 2020년에 중국이 900억 달러 정도 사줘가지고 1,500억 달러 정도 이게 안 샀어요. 그리고 금년 7월 달까지 사준 게 6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럼 아직도 900억 달러어치를 더 사야 되는데 보고 사는 것은 중국 마음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바이든은 900억 달러어치 빨리 사가라. 연말 오기 전에. 어차피 약속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멍한정 풀어줄게. 근데 지금 안 사간다고 하더라도 뭐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네. 미국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멍완조의 석방은 900억 불짜리다. 근데 이게 아직 원래 나온 건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제 이걸 하냐고 그러면 2021년에 사야 되는 1,519억 불 중에서 목표치를 보면 농산물은 63%, 에너지는 48%, 완성품은 48%, 에너지는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게 지금 이 바이든 같은 경우 내년에 중간선거를 해야 돼요. 근데 중간선거에서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이리저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주들 9개 중에서 상당수가 농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 관련이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농산품을 목표에 63%밖에 안 샀기 때문에 네. 나머지 40%를 지금 사게 만들면 굉장히 좋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에너지를 15%밖에 안 샀는데 중국도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네. 석탄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 다뤘지만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팔아가지고 전통 산업에 이제 표를 얻을 수가 있고 네. 중국은 지금 에너지를 어디서든지 사와야 되는데 이거 미국으로부터 사오주면서 서로의 관계도 좋게 하고 네. 자기네 이제 어떻게 뭐 물가 상승도 막고 요러는 서로 이해관계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 하웨이 공주를 풀어주는 이 대가는 900억 불짜리 어떻게 보면 수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바이든이 내년에 치러야 될 중간 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딜이 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명분을 얻은 거죠. 실리는 돈은 어차피 언제 줘도 줘야 되는 건데, 사야 되는데, 네. 요거를 바이든이 원했을 때 주면서 이 멍완조우를 연말 전에 데리고 와서 이것이 엄청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거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바이든과 시진핑의 이해관계가 네. 굉장히 맞아 들어가고, 시진핑 입장에서 지금 최근에 경제가 슬로우다운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보여줘야 될 이벤트가 사실은 필요한데, 네. 거기에 좋은 것이 바로 이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승리를 했다. 이것은 뭐 충분히 자랑할 수 있고, 국내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900억 불짜리가 딱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이 멍완조우의 기가를 놓고 보면 미중 관계는 저것은 악화보다도 이게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완화일 뿐이고 이것이 정치적인 외교적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스토리다. 그래서 에이스 원싱 비슷한 정치인 바이든하고 외교 이 정치인 바이든하고 이 장사꾼 바이든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것은 서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한 거지만,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24일 날 이걸 석방을 하면서 미국은 영국하고 인도하고 영국하고 그 호주하고 미국하고로 서로 연결하는 오카스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오커스라는 거를. 그래서 오커스는 이 태평양하고 인도양하고 영국을 서로 연결하지만, 그래서 중국을 구한다 포위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아닌 우주, 이것까지도 서로가 협력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다하고 항공하고를 같이 막아버리는 협정을 체결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외교적으로는 전혀 미국이 중국에 양보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경제하고 이 외교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그래서 정치는 더 어떻게 보면 차가워질 거고, 네. 경제는 서로가 이제 필요에 필요한 의해서 것들은 네. 실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또 복잡합니다. 예. 그 화웨이의 멍완조가 돌아오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숨겨진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좀 그냥 외교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잘 풀어지면 좋은 결과도 얻는데 앞으로 갈 길이 좀 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까지를 놓고 보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미중의 관계는 악화보다는 이제 오히려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가질 가능성이 네. 높고,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거 다음 단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네. 미국은 올림픽을 보이콧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을 곤혹에 빠뜨리고 싶어 하고, 네. 중국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고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만간에 미중쟁 시리즈를 좀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